식후 졸음, 단순한 피로가 아닌 혈관의 경고. 식사 후 급격히 쏟아지는 졸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점심 먹었으니 당연히 졸립지라며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밥 먹고 난 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때린 듯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졸음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죽어간다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약밥 조리법은 단순히 맛있는 밥을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도 당뇨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표 혈관 방패, 별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흰 쌀밥 한 공기가 때로는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71세 박춘자 어르신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르신은 평생 큰 병치레 없이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고 손주를 돌보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손주와 놀아주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본인의 기력이 다했다고 믿고 보약이나 영양제를 찾으셨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식곤증이라 부르며 방치해온 그 증상이 사실은 내 몸의 인슐린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이죠. 식후 졸음이 반복된다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며 혈관벽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위험한 밥 한 공기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밥솥에 딱 한 스푼의 재료만 더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는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과 검진의 사각지대, 이제 본격적으로 왜 식후 졸음이 무서운지, 그 뒤에 숨겨진 별표 혈당 스파이크, 블러드 슈거 스파이크, 별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직후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다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급격한 수치의 변화가 혈관에 가하는 충격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무려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성인 10명 중 4명은 언제든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질 수 있는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바로 건강검진의 함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재는 공복혈당만 측정합니다. 공복혈당이 100mg DL 미만으로 나오면 의사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밥을 먹고 난 직후인 식후 1시간 내에 나타납니다. 공복혈당은 90으로 아주 정상이지만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을 훌쩍 넘는 이른바 숨은 당뇨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정상이라고 찍히니 안심하고 예전 식습관을 유지하지만 그 사이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내피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고 이는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 역시 최근 의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를 만큼 혈당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혈당 스파이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박춘자 어르신 역시 공복혈당은 정상 범위 끝자락에 있었지만 식후 혈당을 체크해보니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졸린 그 30분, 여러분이 잠시 눈을 붙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와 심장혈관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가의 영양제나 고통스러운 굶기 요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밥솥안의 작은 변화, 그 명쾌한 비법이 여러분을 당뇨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실제로 박춘자 어르신께 이 방법을 처방해드렸더니 단 2주 만에 식후 졸음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혈색 자체가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보강된 내용의 핵심 요약 및 전한 지금까지 식후 졸음의 위험성과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무서운지, 그리고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밥물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혈당 브레이크를 거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재료를 섞는 수준이 아닙니다. 각 재료가 어떤 의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지켜내는지 그 놀라운 마법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밥물에 넣어야 할 마법의 재료, 식초, 오트밀, 강황, 의학적 심층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밥솥을 천연 조제실로 만들어줄 핵심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식초입니다. 밥물에 식초를 넣는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이 밥이 쉬어서 못 먹는 것 아니냐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증발 원리를 간과한 걱정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휘발성 성분으로 밥이 지어지는 100°C 셀시어스 이상의 고온에서 특유의 시큼한 향은 모두 날아가고 쌀알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오히려 밥맛을 더욱 탱글탱글하게 살려줍니다. 의학적으로 식초가 수행하는 역할은 당분 분해 공장의 가동 속도 조절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침 속의 아밀레이스 효소가 이를 즉각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식초의 아세트산은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늦춥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최대 40%까지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혈당 열차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식초는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 혈액 속으로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을 원천 봉쇄합니다. 두 번째 재료인 별표 오트밀, 길이, 별표는 곡물의 왕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트밀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물과 만나면 수십 배로 불어나며 아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장 내벽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밥의 전분 입자들을 하나하나 코팅하듯 감싸버립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19% 이상 낮았습니다. 이는 소화 효소가 전분에 직접 달라붙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끈적한 젤은 장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박춘자 어르신도 처음엔 오트밀의 거친 식감을 걱정하셨지만 쌀과 함께 푹 익히면 구수한 맛이 배가 되어 이제는 오트밀 없이는 밥을 못 짓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황 가루입니다.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이자 혈당 조절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하나의 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혈당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손님이고 인슐린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염증이 생기면 문고리가 녹슬어 열쇠를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이 녹슨 문고리에 기름을 치듯 세포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당뇨 관리 저널 다이어비티스 케어에 실린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커큐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은 16%나 당뇨 확진을 받았죠. 이 작은 한 티스푼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지키는 천연 약이 되는 것입니다.
흡수율을 2000% 올리는 의학적 신의 한 수 재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의 효과를 수십 배로 폭발시키는 별표 의학적 시너지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섞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영양소를 쏙쏙 빨아들이게 만드는 특급 비결, 그 네 번째 재료는 바로 후추입니다. 사실 강황의 커큐민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자가 크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1%도 안 될 만큼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대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후추 속 피퍼린 성분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후추의 피페린은 간에서 커큐민이 분해되어 배출되는 대사 과정을 일시적으로 늦춰줍니다. 이 덕분에 커큐민이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 비율은 무려 2000%, 즉 20배나 급증하게 됩니다. 쌀 1컵당 손가락으로 살짝 집는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양이 강황의 효능을 일반 식품에서 강력한 천연물 의약품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피페린은 또한 장 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다른 영양소의 흡수까지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밥물을 잡을 때 넣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입니다. 이는 단순히 밥의 윤기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탄수화물의 구조를 바꾸는 고도의 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기름 성분은 쌀 아래 전분 입자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코팅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코팅된 전분은 나중에 냉장고에서 식을 때 일반 전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단단하게 별표 저항성 전분 별표로 변합니다.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을 섞어 지은 밥을 냉장 숙성시켰을 때 저항성 전분 함량이 극대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까지 하니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께서는 이 후추와 오일의 시너지를 배운 뒤 밥 짓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선생님, 후추 한 꼬집 넣었다고 밥맛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몸이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여러분, 영양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밥솥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화학 반응들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고 췌장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차갑게 식힌 밥의 기적, 이제 이 모든 재료의 효능을 완성하고 탄수화물을 천연 인슐린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별표 12시간 냉장 숙성 별표의 마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박춘자 어르신께서는 선생님, 그 귀한 약밥을 굳이 찬밥으로 먹어야 합니까? 라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 상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히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밥이 지어진 직후의 전분은 우리 몸속 효소가 아주 분해하기 쉬운 호화 전분 상태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포도당으로 변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하지만 밥이 영상 4도 정도의 냉장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전분 분자들이 스스로 재배열을 시작하며 별표 저항성 전분, 리지스턴트 스타어치, 별표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특별한 구조로 탈바꿈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저항합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시키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니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당 수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착한 탄수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화학공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오일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 숙성했을 때 저항성 전분 함량이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며 칼로리는 최대 6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더 빨리 얼어서 효과가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전분 분자들이 단단한 성벽을 쌓듯 저항성 구조로 재배열되려면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 영상 1도에서 4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에서 서서히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격히 얼려버리면 분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혈당 조절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떡을 만들 때 급하게 얼리면 푸석해지지만 서서히 굳혀야 쫄깃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도 그 구조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0도 이상의 고열로 오랫동안 가열하지 않는 이상 온기만 느껴질 정도로 데워 드시는 것은 혈당 조절 효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자 어르신도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른다니 정말 신기하다며 매일 아침이 숙성 약밥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 6번째 비결은 이 저항성 전분이 우리 몸속 대장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입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무사히 내려간 저항성 전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대장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부티레이트와 같은 별표 단세 지방산 SCFA 별표2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대장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밥물에 넣은 식초와 강황이 혈당의 입구를 관리한다면 냉장 숙성된 저항성 전분은 혈당의 출구와 장내 환경을 통째로 개선하는 셈입니다. 또한 밥물에 섞었던 올리브유의 진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오일로 코팅된 전분 입자들은 냉장실 안에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속도가 일반 밥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식물성 기름을 첨가했을 때 전분의 노화, 저항성 전분화, 가촉진되어 혈당 지수, GI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그 자체로도 혈관벽을 매끄럽게 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이 끈적해지는데 이때 올리브유의 유익한 지방 성분이 혈류의 흐름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관 청소, 장 건강까지 밥 한 공기로 해결하는 이 방법은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음식 치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 효과도 얻으셨습니다. 평소 고생하시던 변비가 사라지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했던 속이 몰라보게 편안해지신 것이죠. 장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솥에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냉장고에서의 12시간. 이 사소한 기다림이 여러분의 췌장을 쉬게 하고 손상된 혈관세포를 재생시키며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진짜 약밥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일치 약밥 완성. 박춘자 어르신의 실천 루틴.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복용법이 복잡하면 손이 가지 않기 마련이죠. 71세 박춘자 어르신이 혈당 관리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별표 주 2회 약밥 루틴 별표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번거로움 없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일주일에 딱 2번만 밥을 하십니다. 한 번 취사할 때 쌀 3컵 분량으로 넉넉하게 지으시는데 이는 성인 기준 약 3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재료 배합, 깨끗이 씻은 쌀 위에 식초 3스푼, 오트밀 3에서 6스푼, 강황가루 3티스푼, 후추 3꼬집을 넣습니다. 오일 코팅,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3티스푼을 두르고 평소와 같이 물 높이를 맞춘 뒤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냉장 숙성, 밥이 완성되면 김을 살짝 식힌 뒤 1인분씩 밀폐 용기에 담아 즉시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최소 12시간, 가급적 24시간 정도 숙성시켰을 때 저항성 전분은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별표 제가열의 기술 별표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딱딱한 약밥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는 것이죠. 전자레인지에 딱 40초에서 1분 내외로만 돌리십시오. 갓 지은 밥처럼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밥이 너무 건조해졌다면 물을 한 스푼 살짝 뿌려 데우면 갓 지은 밥처럼 촉촉한 식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 별표 거꾸로 식사법 별표를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1단계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섭취하여 장에 그물망을 칩니다. 2단계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어 포만감을 유도합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냉장 약밥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이 혈류로 들어오는 속도가 3중으로 차단됩니다. 박춘자 어르신은 이 식사 순서 하나만으로도 식후에 늘 겪던 복부 팽만감과 가스 차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별표 이 장이 약한데 괜찮을까요?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식초와 강황은 항균 및 소화 촉진 효과가 있지만 처음에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량의 절반부터 시작해 한 달간 서서히 양을 늘려가며 내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우리 몸은 적응의 천재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 재료들은 이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최고의 우군이 될 것입니다.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오늘의 한 스푼. 이제 영상을 마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세포를 재생시키는 이 기적의 조리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의학적 의식입니다. 황금 비율의 결합, 식초, 당분의 억제, 오트밀, 베타글루칸 방어막, 강황, 인슐린 민감도 향상, 후추, 흡수율 20배 폭발, 올리브유, 저항성 전분 유도, 가 만나 여러분의 몸 안에서 완벽한 혈당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저항성 전분의 과학, 4도에서 12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탄수화물을 대장 유익균의 먹이로 변모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에 매달리기 전 매일 먹는 밥상부터 바꾸십시오. 박춘자 어르신은 이 약밥을 실천하신 지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35에서 108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식후에 정신이 맑아져서 오후에 손주와 공원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환자가 약의 개수를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주방 선반을 열어 식초를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강황가루와 오트밀을 담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시적인 유행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명쾌한 밥상의 비결을 믿고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몸에 활력이 도는 그 변화를 여러분도 곧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소중한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낮추고 집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당뇨나 식후 졸음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보약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